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림들.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그 시간, 매주 기릴과 함께 오늘 또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림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주말 모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 자,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룹니다.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뉴스를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이며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기리분들이 편하실 때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10분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되게 괜찮았죠. 그래서 오른다가 정말 많은 투자 심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야, 이거 항상 반대로 가던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징크스를 깨고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주 연속 이렇게 증시가 좋으니까 투자 심리가 어떻게 나왔나 그걸 봤더니 12,0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63%가 오른다에 투표를 하셨네요. 그리고 보합이 19%, 내린다가 18%로 거의 압도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도 이 예측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에는 음봉으로 끝나서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며 증시를 끌어올렸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은 위아래로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번 주 증시는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유의미하게도 3,200에 딱 안착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 사이에 매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랜만에 개인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눈치 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니 길이 1조 넘게 매도했네. 그러면은 이거 기관이 좀 많이 매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물량이 1조 원에 가까운 물량은 카카오뱅크 블록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거칠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매동은 어떻게 되었는가? 분명히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개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는가? 완벽하게 V자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다시 최고치인 1061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코스닥은 탄력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증시가 좋다면 코스닥도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코스피도 야, 이거 다시 3,3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조금은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조금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번 어떠한 근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었죠. 그때 동시에 증시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슬금슬금 환율이 빠지면서 증시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1184원을 찍고 그리고 어느덧 1157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야,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첫 출발,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출발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지표인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입니다. 그때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나 그걸 봤더니 전부 다 혼조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우랑 S&P는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빅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야, 증시가 다시 쭉 내려가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끝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발 고용 쇼크, 테이퍼링 연기 가능성의 관망. 자, 위에서 확인했다시피 다우존스랑 그리고 S&P는 소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원래 1.28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326까지 쭉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그동안 기다려왔던 8월 일자리 보고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상황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최근 7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각이 갑자기 나온다고 합니다. 야, 연말까지 테이퍼링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좀 미뤄지는 거 아닐까? 그런 시각에 증시가 관망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이랑 테이퍼링이 무슨 상관이지 그걸 딱 봤더니 예상치 않은 고용시장 회복의 급격한 둔화는 연준의 정책 변화 시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고용시장 회복이 급격하게 둔화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당연히 나쁜 소식이죠.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용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경제 회복이 조금은 더디다 이러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빠졌어야 될 텐데 그런데 방금 전에 보다시피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동시에 잠깐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번 달에 있을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개시 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짧은 시간이 그날 하루 동안은 증시가 관망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증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다시피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직까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는 아마도 방향성 잃고 투자자 관망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세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를 꼽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NH투자증권은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월 말과 월 초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일단락되면서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FOMC까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은 현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박스권 내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러한 박스권에서도 업종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첫 번째 오는 14일 아이폰 13의 공개가 예상되는데 4G에서 5G로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은 판매량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거네요. 애플량 휴대폰 부품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미국 하원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을 9월 중 표결할 예정인데 이 안에 광대역 통신에 관련된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650억 달러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리오프닝 관련 업종도 최근 코스피 조정에 따른 매수 기회라는 평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뉴스에서 리오프닝 그런 단어를 기대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결국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 여기저기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움직일까 그걸 봤더니 첫 번째는 아이폰,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장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오프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연기금은 이번에 조금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큰 손이 무엇을 샀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가? 크래프톤, SK텔레콤, 일진하이솔루스,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LG노텍,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T팜, 두산퓨얼셀, 강원랜드, 고려아연, 레고캠바이오, 유한양행, GS리테일, DLENC, 아시아나항공, 더존비전, 대한항공을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 SK텔레콤, 두산퓨얼셀, GS리테일, DLENC, ST팜, 더존비전 이러한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은 이번 주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랑 삼성전자를 진짜 많이 샀고요. 그리고 네이버,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포스코, 기아, HLB, 크래프톤, 한국조선해양, 두산퓨얼셀, OCI, 더존비주원, SK이노베이션, 대주전자재료,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자, 외국인이 산 종목 중에서 공부해볼 만한 기업은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두산퓨얼셀, 기아, 더존비주원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포함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분들은 도대체 이번 주 일주일 무엇을 샀나? 첫 번째는 LG화학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C소프트 이 두 가지 기업을 큰 폭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삼성 SDI, 곧버스, 두산중공업, SK텔레콤, 타이거 미국테크 ETF, 펄어비스, 일진하이솔루스,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 위메이드, LNF, 한국조선해양, LG전자, KB금융,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합니다. 혹시 기리분들이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다면 겹치는 종목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차 전지 소재 중 가장 저평가 알루미늄박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알루미늄에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번 한 주는 알루미늄의 한 주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박이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박은 이때까지 소외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2차 전지 안에서 알루미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비싸진 거죠. 야,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끝났나? 더 이상 살 게 없네 라고 봤더니 뭐야? 야, 제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루미늄 팍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저평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NC소프트 61.6만원 부근에서 저점 형성될 것. 자, 지난주부터 NC소프트 쭉쭉쭉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하락하고 그리고 목표가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증권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61.6만원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러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한번 기리분들도 NC소프트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년 전에 엄청나게 컸던 허리케인이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큰 허리케인이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아이다. 뭔가 허리케인 아이다 하면은 야, 이게 허리케인이 허리케인이 아니라는 소린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허리케인이 오면은 야, 그래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허리케인이 어디로 왔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네요. 바로 루이지애나주에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바로 미국 남부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향으로 WTI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야, 우리한테도 수혜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주식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야, 허리케인이 왔대 아니면 홍수가 왔대 그러면은 아유, 그래도 별일 없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식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야, 어디에서 이렇게 나쁜 소식이 들렸는데 하지만 그 반대에서는 야, 수혜를 볼 수도 있네 이런 씁쓸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31일 화요일에는 미국 드디어 카불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아프간 20년 전쟁이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폴더블 폰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산 능력을 50% 안팎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대 결단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중 접속 차단, 초강력 게임 규제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의 셧다운제는 이거는 셧다운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를 했는가 그걸 봤더니 아예 평일엔 게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한 3시간은 시켜주겠지 하고 봤는데 야, 하루 1시간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접속하고 한판 하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야, 이거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업체별로 중국향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하네요. 자, 수요일입니다. 카카오페이 공모가 9.6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췄다.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죠. 카카오뱅크 1조원 블록딜 나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부터 카카오뱅크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지 그 부분을 고민해볼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같은 날에는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시장에서 따라잡겠다는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조 8천억을 처음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때도 대륙의 실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또한 이런 걸 보면은 토종 자동차 업체들은 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시각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네시스도 이제 전기차로 완벽하게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모든 신차 전기차로 출시 내연 기관차는 단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금요일 뉴스입니다. 보릿고개 넘은 식품주 가을에는 볕들까?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업계들이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라면값, 음료값 그런 것들을 다 올렸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쭉쭉 대두와 옥수수의 가격이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이미 올렸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싸지니까 이거 매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박스권 장세 분기 배당금 받아볼까? 3분기 배당주 미리 줍줍.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죠. 포스코, SK텔레콤, 시젠, 삼성전자, 미원상사,
신한지주, 쌍용 C&E, 한원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이제 SK리츠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로 이번 달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토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재명 첫 충남 경선서 54% 압승, 이낙연의 더블 스코어. 자, 기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면 갈수록 정책 관련주, 대선 관련주 이러한 기업들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 기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5,800만 원을 어느덧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안 보는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석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6일 월요일 미국 노동절 휴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민재난지원금을 개인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9월 7일 화요일 이러한 뉴스가 있는데 진짜로 이번 주는 수소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화요일 수소, 초고속 친환경,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 개최. 같은 날 대세는 탄소 중립, 현대차, BMW, 벤츠, 전기차 몰고 윈헨으로 이러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박람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모빌리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9월 8일 수요일 수소기업 협의체 오는 8일 공식 출범,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같은 날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수요일날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에서 1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HLB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리보세라닉과 면역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의 병용치료 임상 결과 2건을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분들이 HLB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뉴스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8월 P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플립 3가 정식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인기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 폴더블 관련주가 또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다시피 세 가지의 섹터가 있었죠. 첫 번째는 HLB를 비롯한 이제 바이오가 갈수록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 마지막으로 폴더블에 관련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리분들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리분들 양봉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